인종이나 문화, 법, 제도, 생활 방식 등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도대체 왜 지역을 막론하고 대체로 여자들의 머리가 길이가 긴 것은 똑같을까요? TV나 인터넷이 전혀 보급되지 않는 오지나 부족을 둘러봐도 대부분 여자들은 긴 머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법으로 정해둔 규칙이거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도화된 것도 아니며 또 생물학적인 차이도 아니어서 맘만 먹으면 짧게 잘라버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평균적으로 여자의 머리가 짧고 남자는 머리가 긴 나라를 알고 계시나요? 자연에서는 머리카락이 길수록 신체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싸움, 방어, 도피시 시야를 가리고 머리가 잡히는 등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죠. 여자의 머리 스타일은 세월이 흘러 패션이 바뀌듯 바뀌었지만 남자보다 짧은 경우는 없었어요. 그리고 단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남자는 여자가 머리가 짧을 때보다 길 때 더욱 이성적인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여자는 머리가 길고 남자는 왜 머리가 긴 여자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여자가 대체적으로 머리가 길고 또 남자가 여자의 긴 머리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진화론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남자들은 여자의 찰랑이는 긴 머리를 보고 해당 여성은 젊고 건강하고 임신 능력이 왕성할 것이라는 성적 매력을 무의식적으로 느낀다고 해요. 한편 여자들은 남자의 넓은 어깨와 튼튼한 상체, 손을 잡는 강한 힘 등 신체적으로 우수한 남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해요. 여자는 남자보다 자손 번식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10개월 동안 태중에 임신을 하며 출산이라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죠. 이러한 과정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자는 자신과 태어날 아기를 보호할 수 있고 전투나 사냥 등을 수행해 아기와 자신을 잘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에 남자는 여자의 길고 찰랑이는 머리에 성적 매력을 느끼고 여자는 긴 머리를 유지해 남자를 유혹하고 번식에 성공하며 보호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여자의 생리적 특징을 고려하면 자연에서 불리한 긴 머리가 오히려 생존과 진화에 유리한 방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자의 머리가 과거부터 쭉 길었다는 것은 기원전 22,000년경 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물로 잘 알려진 프랑스 서남 지역의 브라상푸이에서 발견된 비너스 조각상을 보면 알 수 있죠. 한편 고대 이집트의 경우 매우 철저한 위생 기념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어 남녀 모두 머리를 밀거나 짧게 자르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 가발을 썼다고 해요. 남자의 가발은 귀와 뒷목은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길었지만 여자의 가발보다 짧았어요. 여자는 어깨와 가슴까지 내려오는 가발을 썼죠. 이 시기에도 긴 머리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는데 귀족과 왕족의 아내는 값비싼 재료로 만든 정교한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따라서 긴 가발은 해당 여성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의미했죠. 고대 그리스에서도 여자들의 긴 머리 사랑은 실로 대단했는데 여자는 머리가 길수록 젊고 아름다우며 임신이 잘 된다고 믿었고 여자들 사이에서도 머리카락 길이는 곧 자존심을 상징했다고 해요. 미혼인 여자는 머리를 풀어서 처녀임을 강조했고 결혼은 머리를 따았어요. 이러한 여자 머리 길이의 중요성은 이후 성서시대에도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고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여자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훗날 중세기를 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서구 문화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지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자들은 여전히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어요. 주역과 음양 오행의 사상을 기반으로 둔 동양에서는 머리카락을 혈지여라고 하는데 머리카락이 혈액의 여분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개념이에요. 음양 사상을 바탕으로 여자는 혈액의 존재, 남자는 기운의 존재로 설명해요. 여기서 우리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여자는 남자보다 머리카락을 중요하게 여기고 길게 기른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고대 그리스에서 미혼 여자는 머리를 풀었고 결혼 후 머리를 따았던 것처럼 조선시대도 비슷하게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댕기머리를 하고 결혼 이후 쪽머리를 했어요. 반면 중동의 경우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쿠란의 가르침에 의해 여성들은 철저히 머리카락을 가려야 했어요. 이슬람 율법에서는 여자의 긴 머리는 남자의 본능을 자극하고 남자를 유혹해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온건한 차도르나 히잡으로 얼굴은 노출해도 머리카락은 철저히 가렸어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인권과 개성이 중시되면서 여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짧은 머리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면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하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여자의 유전자를 보면 남자보다 훨씬 많은 영양소를 머리카락에 투자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탈모 빈도가 훨씬 적은데 보통 여성의 탈모는 모발이 가늘어지고 모발수가 줄어들지만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완전한 모발 손실로 이어지진 않아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BMP 단백질이 머릿결을 최대한 젊게 유지하고 부모 중 탈모 유전자가 있어도 그것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요. 반면 남자는 조금만 방심하면 시원하게 벗겨져 버리죠. 남자의 머릿결은 여자의 머릿결보다 생물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지 않다고 해요. 여자는 나이를 먹으면 호르몬의 변화로 머리 풍성함이 줄고 가늘어져 쉽게 끊어지는데 머릿결이 젊을 때와 달라 관리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짧은 머리를 선호하게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길을 가다가 중년 여성을 보면 대부분 단발 정도의 길이를 하고 있죠. 나이를 먹으면 긴 머리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데 세월이 참 야속하네요.